네, 문제 9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계산이 까다롭고요. 어떻게 뭐 정말 간단하게 문제를 냈습니다. 어떻게 이런 아이디어를 생각했는지. 네, 보기를 아주 잘 냈죠. 네, 자 부동산과 기타 재산 전체가 있네요. 부동산 압류 건수는 매년 기타 재산 압류 건수의 4배 이상이다. 자, 이 부동산이 다 가려져 있고요. 기타 재산 이거 두 가지 합하면 이 전체가 되는 거는 확인할 수 있을 거고요. 자, 제가 자주 그리는 그림이죠. 네, 부동산 전체가 있으면요. 부동산이 있고요. 기타가 있겠네요. 자, 부동산이 매년 기타의 4배 이상이다라면요. 기타를 1이라고 쳤을 때 부동산은 4가 되겠죠? 딱 4배, 4배라고 치면요. 딱 4배 이상 말고 그냥 4배라고 치면 4배라고만 생각한다면요. 자, 그렇다면 기타가 1이고 부동산이 4니까 전체가 5가 되죠. 자, 부동산 압류 건수가 기타 재산 압류 건수의 4배 이상이라면 전체는 5 이상 되겠네요. 기타가 1일 때. 이게 무슨 얘기냐? 부동산이 기타의 4배보다 크다면요. 자동으로 성립하는 게 전체는 기타의 5배보다 크다는 거죠. 자, 어떻게 이렇게 되느냐? 자, 전체는 부동산 더하기 기타죠. 자, 근데 기타는 기타로 그대로 놔두고요. 부동산은 이걸 부동산을 이걸로 생각해서 바꾸면요. 부동산은 기타의 4배보다 크죠. 그 다음에 더하기 기타가 있죠. 자, 이거 하나로 하면요. 기타 곱하기 5배죠. 근데 부동산이 기타의 4배보다 크니까요. 이거를 크다를 이렇게 표시해주면 전체는 기타의 5배보다 크다. 이게 똑같은 얘기가 된다는 거죠. 부동산이 얼마인지 계산하지 않아도. 네. 기타와 전체만으로도 이걸 구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곱하기 5 해서 생각해보면 5, 6, 30이니까 큰 거 맞고요. 5, 7에 5, 2, 20에 5, 7, 30 큰 거 맞고요. 5, 3, 15, 5, 7, 5, 4, 20이니까 17 넘어야 되는데 아니니까 전체 매년 기타 재산 남는 것의 4배 이상인 게 틀린 게 되죠. 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다시 한번 혹시 이해 안 하시면 다시 한번 보면서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다음 니은 전체 압류 건수가 가장 많은 애, 부동산 압류 건수도 가장 많다. 전체 압류 건수 가장 많은 애는요. 여기네요. 부동산 압류 건수도 가장 많다 했는데요. 자, 이것도 개별로 구할 수도 있지만요. 네, 차이로도 구할 수 있죠. 다른 연도 차이를 비교한다면요. 자, 예를 들어서요. 2014년도와 차이를 비교한다면요. 전체가 대략 3만 5천 건이 증가했습니다. 근데 기타 재산으로는요. 2만 8천 건만 증가했네요. 대량이요. 그럼 나머지 7천 건 더 증가해야 되잖아요. 이 증가분이 부동산에서 나올 거라는 거죠. 자, 부동산 증가분 더하기 기타 재산 증가분 하면 전체 증가분이 나와야 하니까요. 그러니까 2014년보다 큰 거 맞고요. 자, 2015년이랑 비교하면 대략 17,000건 정도 크네요. 근데 여기서는 기타 재산에는 7,000건 정도, 6,000건, 7,000건만 크니까 부동산에도 한 10,000건 정도 더 커야 될 거고요. 여기도 보면요. 여기는 5,000건 크네요. 여기는 기타 재산 거의가 차이 없고요. 그럼 부동산에서 거의 5,000건을 충족시켜야 하니까 부동산도 더 클 거고요. 그 다음에 이쪽은요. 12,000건이 크네요. 18년이랑 비교하면요. 근데 여기서는 뭐 한 4,200건만 더 크니까 뭐 대략 한 7, 8,000건 정도는 부동산이 더 커야겠네요. 네. 그럼 니은 맞은 거 확인할 수 있고요. 자, 디귿 보기, 리을 보기 뭐 둘 다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그나마 그래도 제가 볼 때는 리을 보기가 더 편할 것이라고 생각은 드는데요. 뭐 사실 이 문제는 뭐 전체에서 기타 재산을 빼서 부동산을 구하고 한다면은 뭐 계산하는 데는 어려움은 없습니다. 다만 이제 그렇게 한다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는 거죠. 안 그래도 문제는 짧아 보이고 그런데요. 최대한 빠른 계산할 수 있는 게 필요한데요. 자, 저 이제 실제 시험에서라면 디귿보다는 리을을 먼저 보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데요. 뭐 일단 디귿 리을 다 봐야 하니까 전 순서대로 보겠습니다. 자, 과연 디귿이 가중평균과 관련된 복이라는 걸 파악할 수 있을까요? 이게 과연 가중평균과 관련된 가중평균의 개념이 들어가는 복이라는 걸 파악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게 되겠습니다. 네. 그것만 파악한다면 사실 이거 자체는 네, 뭐 정말 하나도 쓰지 않고도 눈으로 생각만 해도 풀 수 있는 수준이 되겠고요. 네. 자, 이런 식으로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2019년 계산하니까 전체 전년과 동일하니까 전년 18년을 기준으로 해야죠. 네.
자, 18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잠시만요. 이 영상이 크기가 커서 어디까지, 여기까지는 나오나요? 네. 자, 디귿 보기요. 자, 예를 들어서, 이제, 부동산, 2018년에 부동산, 아니, 2018년이라 그냥 보면요. 부동산 압류 건수가 만약 5라고 하고요. 아니요. 부동산 압류 건수가 9라고 하고요. 기타 압류 건수를 1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전체는 10이 되겠네요. 자, 부동산 압류 건수 전년 대비 30% 감소했다면 이거 얼마 될까요? 70%만 남으니까요. 그 다음에는 7, 9, 63, 6.3 되겠네요. 기타는 그대로 한다면 1 되겠고요. 전체는요, 7.3 되겠습니다. 자, 기타가 30% 감소했는데 전체 얼마 감소했죠? 27% 감소했습니다. 여기까지 나오죠? 네. 27% 감소했습니다. 자, 이게 무엇이냐? 부동산은 30% 감소하고요. 30%를 감소하고요. 기타는 0% 감소죠. 27% 감소입니다. 자, 비율 자체가 9대 1이었죠. 이 9개에서 감소한 9개에서 30%인 죄송합니다. 9개 30%가 아니라요. 9개에서 3%씩을 준다면요. 9개에 3%씩을 이쪽으로 감소분을 3%씩 이쪽으로 나눠준다면 이 9개는 3%씩 나눠줬으니까 27%가 감소분이 되고요. 자, 이 1짜리는요. 9개 한 개는요. 9개로부터 3%씩 감소분을 받았죠. 그러므로 27% 감소합니다. 그러므로 전체가 27% 감소하게 된 거고요. 즉, 이 30과 25의 의미는 무엇이냐? 자, 부동산이 전체에 5고요. 자, 이건 새로 보는 겁니다. 이거가 별개로요. 기타가 1이라고 하면 전체는 6이겠고요. 부동산이 30% 감소하면 3.5가 되겠습니다. 기타는 그대로고요. 그럼 전체는 4.5 되겠습니다. 부동산이 30% 감소했더니 기타는요 25% 감소했죠. 왜냐? 이 30% 감소한 5개에서요 이 0%를 감소한 1을 위해서 5%씩 감소분을 나눠주면요. 그럼 5가 25% 감소가 되고요. 5%씩 감소분을 나눠줬으니까요. 1은 5%씩 5개에서 받았으니까 25%가 감소돼서 똑같이 25% 감소니까 평균은 25% 감소하게 되는 거죠. 네. 즉, 자, 두 개의 비율이 9대 1일 때는 이 9쪽이 30% 감소해도 전체가 27% 감소고요. 9대 1일 때는요, 전체가 27% 감소가 되고요. 전년 대비 전체 감소율을요. 5대 1일 때는 25%가 딱 25% 감소가 됩니다. 자, 만약 25% 미만을 감소하려면요. 이 비율이 5대 1보다 작아야겠죠. 5대 1보다 뭐 4.99대 1만 돼도 25%보다는 작아지겠죠. 무엇이냐? 이게 부동산이고 이게 기타잖아요. 이걸 확인한 순간 이쪽과 똑같은 보기가 됐습니다. 이번엔 수가 4배가 아니라 5배로 달라졌을 뿐이죠. 부동산이 5고 기타가 1이라면 전체는 여기는 11이고요. 전체가 6이 되니까요. 기타가 2019년 기타가 2018년 기준으로 2018년 2018년 전체가 기타의 6배 이상이냐 아니냐를 묻는 보기와 똑같아졌다는 거죠. 네. 자, 6배 되나요? 2018년 6배요. 6, 22, 6, 38. 안 되죠. 6배가 안 되니까 비율 자체가 5대 1이 안 될 거라는 얘기고요. 그럼 감소율은 25% 미만인 게 맞게 된다는 거죠. 정답은 3번 되겠네요. 제가 설명이 약간 길긴 했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제 가중평균은 평균의 하나의 확장된 개념이고요. 자, 이 가중평균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내가 시험 안 돼 수학 점수와 국어 점수가 90점이고 70점이다. 이러면 이제 평균이 딱 80점이 나오죠. 이건 가중평균 필요 없죠. 왜냐? 90점짜리가 한 개, 70점짜리 한 개가 딱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게 아니라 수학 90점, 뭐 영어 90점, 국어 70점이다. 뭐 이런 평균을 구한다면요. 아이고 제가 소수점이 나오겠네요. 뭐 평균을 구한다면 어떻게 되나요? 99, 18에 25, 83.3인가요? 자, 이게 무엇이냐? 반대로 얘기하면 90점짜리는 가중치가 2개고요. 70점짜리는 가중치가 1개니까 이걸 2개를 그대로 90 더하기 70 나누기 이해할 수가 없다는 거죠. 가중 평균을 한다는 거죠. 자, 이 가중 평균이란 게 다 더해서 할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요. 평균이란 건 뭔가요? 서로 맞춰가는 거죠. 같은 걸로. 자, 맞춰간다면요. 이 90짜리 2개는요. 6.70 주면요. 6.70 주면 83.3이 될 거고요. 이 70짜리는 6.7을 2개 받겠죠? 그럼 13.4를 받으니까 뭐 83.3, 83.4인데 이게 소수점 아닌 소수점 이게 단위니까 이제 내가 넘어가고요. 이렇게 된다는 거죠. 평균을 맞춰가는 거라는 거죠. 평균이라는 건. 자, 이것도 이쪽만 생각하더라도요. 이거 2가지 방법이 있죠. 9 더하기 7을 90 더하기 70 하면은 160이니까 160 나누기 2 해서 80을 구할 수도 있지만요. 그냥 10점씩 주고받는다 생각하면 80이 된다는 거죠. 네. 제가 무슨 내일을 너무 장황하게 한 것 같은데요. 네, 어쨌든 아마 가중평균 개념 다 아실 거고요. 이 디귿보기 자체가 가중평균 개념이 들어간다는 거죠. 자, 저는 부동산이 얼마인지 전혀 구할 필요도 없이 네, 구했습니다. 기타와 전체의 비율만으로요. 2018년에 여기죠. 네. 이렇게 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네. 이 30에 25니까 5대1. 5대1이니까 6배까지만 한다면 여기까지 이 생각만 한다면 금방 구할 수 있죠. 파악만 한다면 채 30초도 걸리지 않고 풀 수 있는 보기입니다. 디귿 보기고요. 자, 리을 보기. 리을 보기는 디귿 보기보다 계산하기는 실제로 정말 다 구해서 계산한다면 계산하기는 훨씬 편하겠죠. 네. 하지만 그래도 좀 더 편하게 방법을 찾는다면요. 자, 2014년 대비 2.5% 이상 증가했다네요. 2014년은 당연히 나와 있고요. 부동산이 2016년 부동산 건수네요. 뭐 이걸 구한 다음에 차이를 계산해서 2.5가 되느냐를 볼 수도 있지만요. 자, 일단 2.5% 이상 증가했다면요. 부동 2014년 대비 2.5%니까요. 2.5%면 40분의 1이라는 건 다 아실 거고요. 40분의 1이라면 대략 뭐 3,500 정도 되겠네요. 40분의 1이라면 3,500 정도 되겠네요. 대략이니까 3,500이 증가했느냐, 3,500보다 증가분이 크냐 작냐 이걸 기준으로 갈라지겠죠. 자, 근데 이걸 구할 필요 없이 이쪽을 보면 되죠. 전체는 아까 어디서 말씀드렸죠? 여기서 니은 보기 하면서 말씀드렸죠. 자, 14년이랑 16년을 비교했을 때요. 전체는 대략 뭐 3만 건 대략 증가했고요. 그쵸? 3만 건 대략 증가했고요. 여기 기타 재산은요. 대략 2만 뭐 정확히는 26,900건이고요. 뭐 27,900건이죠, 정확히는. 네, 27,900건 정도 증가했다고 치면요. 뭐 대략으로 잡으면 28,000도 되지만요. 네. 이 정도 증가했다고 보면요. 뭐 여기도 정확하게 잡으면 이제 500까지 잡으면 이제 뭐 3만 500까지 되기는 하겠네요. 자, 3만 500 전체는 3만 500이 증가했는데 기타 재산은 2만 8천이 증가했다면 부동산은요 이 두 개 다 여기서 이걸 뺀 나머지 2,500건 가량이 증가했겠네요. 근데 2,500건은요 2.5% 기준인 3,500에 모자라죠. 그러니까 2.5% 증가했다면 여기서 부동산이 3,500이 증가해야 되는데 2,500만 증가했죠. 그러면 2.5% 이상이 아니라 2.5% 미만 증가했겠네요. 네. 따라서 리을 보기 틀렸고요. 1번 정답, 9번의 정답 3번 되겠습니다. 제가 너무 화면을 확대해서 하느라 더 이상 뭐 다른 공간을 옆에 공간을 쓰기도 좀 그렇고 해서 꽉 채웠네요. 그리고 디귿 보기 설명이 좀 장황한 면이 있어가지고요. 네. 하지만 이제 가중평균의 개념이 모르시는 게 아니라면 네. 한번 가중평균의 개념을 가지고 한번 스스로도 한번 파악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평균이란 개념이 이제 덜고 주고받고 하는 개념이라고 보면 굉장히 활용도가 모르는 사람에서 활용도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이거 굉장히 까다롭죠. 이걸 사실 흔히 이제 어렵다고 생각하는 가중평균 문제도 사실 뭐 어떻게 보면 더 짜증나는 면이 있는 것이 어렵다고 생각하는 가중평균 문제는 어떻게 보면 딱 누가 봐도 가중평균처럼 이것처럼 보이게 하는 게 가능한데 이 문제는 사실 가중평균이라는 게 보이지 않죠. 그리고 딱 봐도 계산하면 다 풀리겠네 싶고요. 하지만 계산이 굉장히 복잡하죠. 여기서 30% 이걸 구한 다음에 30%를 또 감소시키고 25% 감소분과 또 비교를 해야 하고요. 네. 어떻게 보면 작은 문제에서 더 까다로운 보기가 나왔습니다. 네.
문제 9번에 디귿 보기. 네. 다른 보기는 뭐 그래도 어느 정도 쉽게 이해하고 아마 활용하신 분도 많을 것 같은데요. 뭐 리을 보기는 좀 아닐지 몰라도 디귿 보기는 영어 가중평균 보기 쉽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네. 문제 9번의 정답 3번이었습니다.